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005년 제정되고 2008년 대폭 개정된 이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7월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해서 세제, 재정 전반에 관한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 개편안은 7월 말 개최 예정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법 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1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2일에는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정부도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권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세는 공평하게, 지출은 따뜻하게라는 재정 운영 방향에 따라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 형평 제고, 둘째, 자산과세 특성을 감안한 점진적 개편, 셋째, 거래세 일부 부담 완화와 종부세 수입 전액을 지방을 위해 쓴다는 방침을 지속하겠다는 원칙하에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16억 원에서 23억 원, 과표 6에서 12억 원입니다.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 원, 과표 6억 원입니다. 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에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 생산 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한 과세 인점을 감안하여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1주택자, 은퇴자, 고령자 등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 9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와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도 일부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약 16억 원, 과표 6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여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위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공장, 상가 등 건물 부속 토지인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였습니다만 정부는 세율 인상 시 원가 상승, 임대료 전가 등의 우려가 있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위 건의안과는 달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의 부담 일부 경감, 또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모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그동안 전액 지방재원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에 4분의 3 이상 배분되어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전액도 지방에 전액 배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약 27만 명으로 2%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앞으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종부세법을 포함한 세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은 2019년 말에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오마이뉴스의 신상욱 기자입니다. 경제 부담 가능성 때문에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을 그대로 하셨는데 경기 악영향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나요? 그런 근거가 없다면 재벌 봐주기란 비판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은 지금 저희가 전체 별도 합산 토지 중에 상가, 빌딩, 공장 비중이 88.4%입니다.
그 여기에 대한 그 아까 제 발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들은 생산 활동에 관련되는 토지입니다. 세울 인상 시에 임대료 전가 문제라든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의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실가 반영률을 제고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 종합 합산 토지와 함께 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 그 임대 상가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호와 관련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세율 인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리 양해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김 기자님. 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그 이번에 방금 말한 별도 합산 토지도 그렇지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이제 특위와 좀 이견을 보이시는데 그런 거를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위와 좀 정부와 이런 소통이 많이 없었는지 조율하는 과정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특위는 지금 특위안에 대해서 이 종부세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그 어떤 것들은 특위안보다 조금 종부세를 강화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또 조금 완화한 곳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위에 대한 그 독립적 운영을 정부가 보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운영을 아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면서 다수 위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소수 의견은 병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위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함께 이렇게 단일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와 같은 전문가들로 모인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제가 아까 모두 말씀을 밝힌 것처럼 특위안을 제가 최대한 존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 또 어떤 것은 조금 완화하는 방안들이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에 관련돼서 그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 재정개혁 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특위 과정에서 정부위원으로도 우리 세제 같은 경우는 세제실장, 또 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차관보가 참가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은 특위 안에서 다수위원이 그 권고한 그런 안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타 자산 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또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또 종합소득 그 신고 인원이 이 기준 금액을 낮출 경우에 30만 명 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른 이 납세 협력 비용, 또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